언니들, 혹시 이런 날 있지 않나요? 아침에 눈 떴는데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거울 보면 퉁퉁 부어있고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했는데 오후 3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빵이나 초콜릿을 집어먹고 있는 그런 날요.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상담할 때 회원님들이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요라며 우시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언니들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범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 뱃속에 사는 무려 100조 마리의 이 녀석들이 우리 뇌를 조종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의 브레인 메이커라는 책을 통해 뇌를 고쳐서 살을 빼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러요.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불안하고 자꾸 당기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예민하고 우울해서 폭식하는 게 아니라 장속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SOS 신호를 폭식으로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에 비유해요. 이 정원에는 꽃처럼 예쁜 유익균도 있고 잡초 같은 유해균도 살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85% 정도로 정원을 꽉 채우고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감기만 걸리면 항생제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떡볶이 먹고 그랬거든요.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원의 꽃밭을 불태워버리는 산불과 같아요. 한번 망가진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 잡초들이 독소를 뿜어내면서 우리를 뚱뚱하고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염증이에요.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벽이 느슨해지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때 장 속에 있어야 할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시작이죠. 염증 수치가 높으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도 감퇴하고 무엇보다 인슐린 기능이 고장나서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 돼요. 언니들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졌던 이유. 어쩌면 칼로리가 아니라 내 몸속에 꺼지지 않고 있는 이 염증, 불씨 때문일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 남자친구는 피자 귀신이에요. 데이트할 때마다 유진아, 오늘만 먹자 이러는데 예전엔 저도 못 이기는 척 같이 먹고 다음날 퉁퉁 부어서 후회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그랬어요. 오빠, 그 밀가루 도우랑 설탕 덩어리 소스가 내 장내 미생물을 학살하고 있어. 라고요? 밀가루의 글루텐과 과도한 당분은 장내 유해균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에요. 나쁜 놈들에게 밥을 주면 걔네가 힘이 세져서 뇌한테 더 내놔, 더 단 거 먹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미 망가진 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장내 생태계는 회복력이 좋아요. 첫 번째 단계는 지원군 보내기입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을 섭취하는 거예요. 펄머터 박사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가 풍부한 유산균 영양제를 추천해요. 하지만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언니들에겐 축복이죠. 바로 김치입니다.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유익균을 보고해요. 실제로 김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확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지원군만 보내면 뭐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넣어줘야 해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마늘, 양파, 대파,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들이에요. 한국 음식에 마늘, 양파 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걸 설탕에 절이지 않고 너무 푹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생마늘이나 구운 마늘을 꼭 챙겨 먹어요. 그게 제 뱃속 정원을 가꾸는 비료라고 생각하면서요. 언니들, 혹시 아직도 지방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해서 닭가슴살만 드시나요? 브레인 메이커에서는 그게 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해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좋은 지방은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요.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양질의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면 뇌는 포도당 대신 케톤이라는 연료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머리가 맑아지고 식욕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져요.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니라 배고픔 자체가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펄머터 박사는 딱 7일만 투자해보라고 해요. 7일 동안 밀가루와 설탕을 완전히 끊고 하루 한 끼는 발효식품을 먹고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거예요. 저도 딱 일주일 해봤는데 3일차까지는 금단 현상 때문에 좀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4일차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릿속 안개가 걷힌 것처럼 개운한 거예요. 뱃살이 쏙 들어간 건 덤이고요. 엄마가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하시더라고요. 장내 미생물은 수명이 짧아서 일주일만 식단을 바꿔도 생태계가 완전히 물갈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수돗물에 있는 염소 성분이 장내 유익균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염소는 세균을 죽이려고 넣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수된 물이나 생수를 드시는 게 좋아요. 샤워할 때도 필터 쓰시는 거 추천해요. 피부로 흡수되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저는 자취방 샤워기 헤드 바꾸고 나서 피부 트러블도 줄었어요. 우리 몸의 작은 세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안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쉴 새 없이 먹으면 장도 쉴 틈이 없어서 청소를 못해요.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정도만 공복을 유지해줘도 장내 유익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밤에 야식 시켜 먹고 자면 다음날 더 피곤한 이유가 장이 밤새 노동했기 때문이에요. 언니, 오늘부터는 밤 10시 이후에 냉장고 문 열지 않기로 해요. 그 시간은 내 뱃속 청소부들이 일하는 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독약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도루묵이에요. 저는 하루 5분이라도 눈 감고 심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해. 내 뱃속 친구들아,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처음엔 좀 오글거렸는데 이게 뇌를 안정시키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영양제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똥배도 들어갑니다. 진짜로요. 언니들, 오늘 이야기 어땠어요? 이제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자책하거나 거울 보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뱃속 미생물들을 몰라줘서 생긴 오해였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김치 한 조각 더 먹고 유산균 챙겨 먹고 나쁜 음식 조금만 줄여보세요. 뇌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뇌를 고치면 살은 알아서 빠집니다. 우리 뱃속 정원 오늘부터 예쁘게 가꿔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번 주부터 장 살리기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나도 할래 라고 남겨주세요.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 안녕.